지난번에 일기법을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그걸 계속하는데 교전 원문을 갖고 좀 해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상시일기법을 할 차례가 되죠. 우리가 이 원문을 잘 해석해서 그대로 활용해야 되겠죠. 상시일기법은 유념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하게 돼야 돼. 유념무념 공부라 하는 것은 이런 소리예요. 유념무념은 공부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당하여 어떤 일이든지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것을 조사하게 돼야 돼.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하는 것을 무념이라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념. 이거 개념을 알아요. 유념. 유념 뭐라고 했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 취는 건 취하고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버리는 주의심이다. 이것은 취사하는 주의심. 주의심이라 이게 유념이란 말이죠. 모든 일을 당해서 옳은 건 하고 그런 건 버리는 취사하는 주의. 하자는 조목과 하지 않은 조목. 말자는 조목. 주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심. 주의심이 우리가 정제에 나와 있죠? 그 앞에를 봅시다. 주의심은 57페이지에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에 그렇죠.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아니 기술을 쓸 때 하기로 한 일과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있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이요. 요게 주의란 요게 아주 기가 막히죠.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자는 것과 말자는 것을 때에 따라 있지 아니하고 딱 그걸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의라고 한다. 그게 유념이거든요. 주의가 곧 유념이거든요. 유념이라는 것은 하자는 그러니까 주의하고 유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취사는 꼭 취사는 실행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실행하는 주의 마음, 실행하는 마음을 주의심이라고 한다. 우리 공부가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유념 공부에. 유념 공부에 있는데, 그럼 유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짜증이 일어났다. 그럼 유념이 무념이에요. 짜증이 일어났다. 아까 우리 영진이 그랬잖아요. 막 짜증이 일어났다. 그럼 유념 무념이에요. 유념 무념이에요. 대답해봐야지. 그 마음을 보면 볼 수 있으면 좀. 영진 유념이 무념이 짜증이잖아. 응? 왜 어떻게 유념이?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유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짜증이 일어났다. 그러면 짜증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짜증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연구가 있어요. 연구. 그러니까 이 유념 공부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연구가 있어요. 연구. 내가 미래 짜증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연구하냐? 이건 짜증이 일어나는 대로 두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게 연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연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돼?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한번 짜증에 대해 연말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니까 아무런 연구가 없으면 짜증이 일어났다. 그건 유념도 무념도 아니랍니다. 유념도 무념도 아니죠. 자기 하자는 조목이 뭐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유념 공부의 앞에는 반드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성리를 해석할 것이냐 연구를 갖고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연구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정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해서 막 일어날 때 그대로 실행했으면 이게 안 했으면 문제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멘토들한테 제일 핵심이에요. 멘토들한테는 뭐 너무 공부하기 하기 싫다. 그건 아무 생각 없다. 너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냐. 미리 연구를 해봐라. 했을 때 꼭 연구한 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게 있냐. 우리 공부가 무조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운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일이 잘 되었더니 못 되었든지 취사는 주심을 얻고 안 넣는 것으로서 번수를 했거나, 그렇죠. 처음에는 일이 잘 이렇게 했는데, 취사를 했는데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일이 잘못됐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일이 잘못됐어.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유념이에요. 하자는 대로 했는데 일이 잘못됐어. 유념. 응? 그렇죠. 가만히 하자는 대로 안 했으면 일이 잘 될 뻔했어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잘 될 뻔했는데 하자는 대로 생각했던 연구했던 것이 했는데 더 나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유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길들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한참 이게 하자는 대로 다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이 잘 돼야 유념이에요. 일이 잘. 그러니까 여기 연구를 잘해야 유념이에요. 연구가 잘못되면 무조건 무념이에요. 그거는 하자는 대로 했어도 그 연구까지를 요 하자는 조목과 이 연구까지 합쳐갖고 요게가 성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번수라는 건 유념의 번수를 계산한다. 이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법이냐. 초장에는 하자는 종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단련되면 결과를 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번수를 했다. 번수. 대종사님은 도대체 몇 번을 내가 유념했냐 무념했냐를 다 적으라고 적으라고. 유념유기에 했죠. 이 시간을 놓고 개수를 갖고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비교무들 보면 수첩을 갖고 와서 적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원신형 교무는 하자는 종목이 5가지쯤 돼. 6가지쯤 돼. 한번 체크할 때 5가지. 여학생을 끌리지 말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5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체크가 기계 하나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시계를 5개를 차고 다닌다, 여기다가.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계속 누르고, 그 전부 기록해서 그래프로 그리고 막 난리.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막 여러 점 일어나야 돼요. 응? 부처님 당대에도 옛날에 부처님 법을 듣고 참 모든 사람이 환히 영약해서 막 그걸 갖고 공부하느라고 막 서로 토론도 하고 난리를 그랬다. 막 시끌벅글 했어요. 그죠?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공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애들은 그런 마음 공부도 그만두고 맨날 수학 문제 푸는 거 수학 문제를 연습 시간만 되면 나는 이렇게 풀었다, 너는 이렇게 풀었다, 문제를 풀었다, 이런 거 막 떠들 복석해요. 난리를 해. 세상에 그런 문제 갖고 떠들 복석하는 나게 보기 이상해. 그랬는데 그렇게 떠들 복석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공업이 발달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하자는 조목이 뭐고 말자는 조목이 뭐고 유념이 뭐고 무념이 뭐냐 토론도 하고 성리 무명무가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상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정 공부예요. 유정 공부면 되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이제 일기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6칸을 되게 한 달에 6가지는 체크를 해야 한다. 6가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종국사님이 교화대불공이라 해서 이거 그냥 필수적으로 교화대불공. 이거 뭐냐면, 뭔가 우리 원불교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거예요. 혜진이 오늘 가서 붙이고 했잖아요. 그 교화대불공 한 거죠. 그죠? 일찍 와서 하고 자고간 만대로 청소도 하고 교화대불공은 필수적으로 하루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뭐든지. 예? 오늘 별로 안 했구나 하면은 알아서 그냥 교무님한테 전화라도 하고 이거 하라 이거예요. 이제 요걸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습성 중에 잘못한 거 고칠 거 있죠. 고칠 거 있으면 여기다가 한두 개 적어놔. 말자는 적어 이렇게 말자는 적어. 말자는 적어 하자는 적어 2대 3, 2대 3대 2로 이렇게 3대 2로 자기 요거는 해보자 꼭 요거는 꼭 느껴보자 이렇게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때 딱 그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탁탁 일어난다. 아니, 조금 더 자볼까, 뭐, 아니, 몸이 좀 아픈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완전 비우고 일어난다고 엄청 단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중에는 그냥 땡 하면 그냥 일어나지 아무 생각이 안 해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요, 절대적으로 잘 일어나게 있어. 왜 못 일어나냐. 이렇게 종이 울렸는데 그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생각, 더 자고 일어나 몸이 아픈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못 일어나. 근데 그냥 일어나. 일어나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알았냐면, 군대를 평소에 잘 안 일, 그게 힘들었는데, 신도안 가면 잘 일어났는데, 집에 오면 잘 안 돼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서 이제 거기 딱 기다리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5분 내에 옷을 입고 운동장에 나가야 돼요. 늦게 오는 사람은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래.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촥 일어나요. 그 사람 뭐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동장 돌리면 돼요, 운동장. 우리들도 안 일어나면 운동장 돌리면 금방 일어나는 게 있어요. 막 난리가 나. 그냥 막 서로 옷 입고 막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만 하면 벌써 한 바퀴 늦었어요. 다 경쟁이니까 자 반응 갖고 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일체의 유심조다. 그때는 몸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체의 유심조다. 이 생각이 들어갔고, 잠깐 일어날 때 뭐 생각해도 조금 더 잔다고 절대 몸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체의 유심조니까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뭐 일어날 때 한 생각 없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짜증날 때는 어떻게 한다. 잠깐 자기의 단점과 좋은 점을 딱 이렇게 한 5가지 해놓고 한 달 내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봐요. 아, 이게 했나, 안 했나. 뭐 몇 번을 내가, 3번, 뭐, 이렇게 기억을 해갖고, 적으면 좋지만 안 되면 생각해갖고 그걸 쫙 적어요. 그럼 한 달이 가다 보면요. 아, 이게 또 안 했구나, 또 안 했구나. 근데, 또 실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오늘도 또 실수했네, 오늘도 실수했네. 그걸 30번 하면요, 없어져요. 30번만 하면 없어지게 돼 있어. 자기가 반성을 30번을 했잖아요. 또 잡념했구나. 또 잡념했네. 또 일어날 때 또 잡념했네. 또 잡념했네. 이렇게 하다 보면 30일 날 되면 없어져. 그 희한한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다 됐잖아요. 그럼 지우고 다음 달 가면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온갖 거 다 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말하면 연불의 일성이 말을 다 상복받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다짐이 일어났든 남하면 탑을 하면 탁 없어지잖아요. 남하면 탑을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실기를 쓰면서 계속해서 저녁에 대조하면 1000만가지 사마가 딱 항복받는 거예요. 항복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나는 이제 대학교 4학년에 들어갔는데 3학년 때 말에 정릉으로 지금 다른 정릉으로 내가 집을 구하러 가다가 보니까 원불교라는 게 하나 정릉이 있더라고요. 네, 시골에 정릉이 원불교 있던 서울에 처음 봤거든요. 이 서울에도 원불교가 있네. 뭐더라고 어떻게 졌더니 막 들어갔더니 교무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보던 교무님이 거기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거정원장 간타원님 있어요. 거기 그 교무로 나와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니기 시작하다가 무슨 이 상실기장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이런 그냥 가서 한번 보자고 했더니 유념무념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설명이 좀 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재밌는 거 있잖아. 너무 재밌는. 그래갖고 계속해서 그걸 썼다니까. 그게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계문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 상실기하고 쓰는데 이걸 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에 가까운 그 시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외와 입선 참석 여부를 기재하라. 여기면 학습 상황이라는 학습 상황. 학습 상황에 뭐가 있냐면 연불, 좌선 이게 있어요. 연불, 좌선 또 뭐가 있대요? 경전, 경전. 그래.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 입선이 있고 또 뭐 옛날에 보면은 작업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연불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연불 몇 번 했지 않아?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고 안 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5분 여기 의도가 있고 그럼 요건 이제 10분 하고 요건 50분 하고 경전도 이거 5분밖에 안 했네요. 그러나 의도는 이게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렇게 10분, 50분? 이거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빠르네. 연물 잡던 열심히 하는데 경전하고 의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쭉 써서 한 열흘만 써가면 뭐 이게 맨날 이렇게 비벼. 내가 이렇게 경전을 안 하네. 이게 잘못된 거죠. 응?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골고루. 특히 의도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보충해야겠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경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아침 자선 일어나면 끝나고 다 하기 전에 경전을 미리 시간을 딱, 경전이라는 건 시간을 정해, 시간. 언제, 바쁘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자선하고 나서 어찌 나가기 전에 무조건 책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냥 놓고 있어요. 그래서 놓고 있다가 일어나기 전에 펴놓고 자고 일단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법문이라도 쭉 읽고, 뭐, 대단정서 보고도 읽고, 뭐, 이렇게 어떤 때는 경전도, 불경도 읽고 이렇게 가가면서 시간 그때그때 해갖고 공부를 한다. 의디엄만 여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디엄만 내가 산에 가면 꼭 하고 오거든요. 산에 꼭 이제 몸이 건강한데 산에 갔다 오면 거기 가서 꼭 의디엄만 하고. 그게 뭐 만법길 뭐 그런 걸 막 엄청 했어요. 문무영무 비비역 비비. 거기 있는 법문은 그냥 온갖 것을 몇십 년간 매일 했어요. 매일. 그러면 하다 보면 그냥 어쩐지 모르게 알아주는 거예요. 어쩐지 모르게. 그렇다고 했어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 정령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보일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그 정령 그 무엇이 있다. 근데 그거를 연마하고 보면 어쩐지 모르게 알아준다. 어쩐지 모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불법의 그 심오한 진리는 그렇게 하다 그 흥이란 등력을 한단 말이에요. 등력을 하게 되면 뭘 얻느냐. 등력을 하면 뭘 얻는다 그랬대? 응?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등력을 하면 뭘 얻게 되겠어요? 뭘 얻게 되냐. 또 이제 3대력을 얻는다. 3대력. 3대력은 수양력, 변구력, 취사력. 수양력이라는 것은 경계를 당해도 태산같이 부동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을 잃지 않아요. 어떤 경계를 당해도 부동해갖고 본래 마음자리를 잃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수양력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왜군이 탁 쳐들어와서 그냥 다 배도 다 부서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부동했어요. 수양 그 또 왜군이 수백 척이 쳐들어와도 열척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동하지 않는다. 이게 대수양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게 전쟁이 안 되고 이제 뭐 안 되잖아요. 벌써 이게 마음이 동하지 않아. 동하면 이게 안 되죠. 딱 부동해갖고 절대 부동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력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접근을 이길까? 부동만 해갖고 아무나 안 돼. 그런 목적이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고 작전을 탁 했단 말이에요. 또 취사에 어떻게 정확하게 취사를 했어요. 정확하게 취사를 해서 열척 갖고 백척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취사를 했어요. 이 취사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걸 다 연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장은 부하라고 하더라도 백척이 오고 여기는 열척이니까 나가 싸우라는데 싸우질 않네. 자꾸 뒤로 가. 그러니까 말하면 그 병사들이 겁을 먹어갖고 옛날에는 배도 꽤 있고 이제 싸움 잘할 그때 잘했는데 지금은 패전하고 난 다음이라 겁을 먹어갖고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둔 거예요. 병사들이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해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그 조치를 다 취해버렸잖아요. 조치를 취해서 엄하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가 나가서 싸워서 죽느냐 군법으로 죽느냐 마찬가지다. 투태를 하면 군법으로 어긴 거니까. 그래갖고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리 연구가 정확하게 그때 꼭 전쟁판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딱 적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나가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용기가 일어나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취사력, 연구력, 정확력이 확 들어맞았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고, 수도인들은 그런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여기 마하고 싸우고 현실과 싸우고 싸워야 할 때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3개 대권을 얻는다. 대권을 얻는다. 3개 대권을 얻는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인데 이 허공에 있는 귀신 세계, 저 지하에 있는 지옥 세계, 이 삼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생깁니다. 삼계대권을 얻는다. 이건 부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단련을 하게 되면 삼계대권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인에 들어가라. 이게 자기가 가정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삼계대권은 못 얻어요. 가정에서 해도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삼계대권은 절대로 못 얻는 거예요. 이순신장과 같은 그런 힘은 못 얻는 거예요. 얻는 것이라 삼계대권을 얻는다. 그랬더니 우리가 부처님에 강구해보자. 네 번째 뭐냐면 계문은 범과의 무를 대조 기대해야 돼.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종목의 범한 번수를 기대하는 것이다. 계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계문이 이제 30계문 쭉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부엉을 했을 때 여기도 몇 번을 쓴단 말이죠. 몇 번. 예, 그거를 번수를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번수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수를 적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됐다는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뭐라고 했대? 범과를 대조해야 적대 기재해야 돼. 대종사님은 대조기재하다. 대조기재하다. 여기다 비춰보면서 기재한다. 숫자 뭐를? 계문의 범과 인물을 내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게 욕심이냐 아니냐 이렇게 대조를 한단 말이야. 자기 마음에 안 내고 이렇게 하는 여기 욕심이냐 아니냐 타사심이냐 아니냐 이렇게 대조를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데 여기 타사심이고 욕심이고 인가 아닌가를 대조해야 돼. 탐진치로 구별하면 힘들어요. 탐심이냐 아닌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대조해서 긴가 아닌가를 딱 기조하되 계문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중한계를 범했으면 반성을 해라. 반성대조하라. 반성. 중한계를 배먹고 또 반성도 안 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특히 시기질투. 여성은 시기질투를 잘하더라고요. 시기질투가 있으면 내가 시기질투를 했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대조를 해야지. 그냥 나 시기질투 했어.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반성하란 말이야. 사사 욕심이 났으면 내가 사사 욕심이 났구나 하고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하고 대조 기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이 계문이라는 것은 무한한 대월에 통해 온 업력이라는 거. 업력이기 때문에 금방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만 끝없이 대조 기재하다 보면 그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해야 돼. 보통 수십 년을 해야 이 계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해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갔는데 몇 년 전부터 계문은 안 하기로 했대요. 근데 뭐냐면 너무 세세하게 자꾸 이렇게 따지면 이게 했냐 안 했냐 유무에 떨어지거든. 원래 유무를 초월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냥 요새는 계문은 안 해버려요. 계문 안 해버렸는데 뭐 생각이 나면 뭐 이쁜가 보다 이렇게 하고 하는 딴 거는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다 이게 여기서 중에 기재는 있는 대로 기록하여 올리는 건데 대조기재하다. 계산기재하다. 계산 숫자를 해서 기재하는 거고 마음을 긴가 아닌가 이렇게 대조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조사기재하다. 조사라는 건 자세히 살펴보다 이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기재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 상실이라는 주동면밀하게 우리 마음작용을 살펴서 하나의 빈틈도 없이 우리 마음을 이뤄내지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의 태조사법을 두어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자를 쓸 줄은 숫자도 못 쓴 사람이 있으니까 검은 콩, 흰 콩을 가지고 그래서 무념이면 검은 콩, 유념이 흰 콩을 갖다 주머니에다 이렇게 다는 게 아주 공법이 좋았어요. 참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요새 너무 발달해 있고 막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하냐면 핸드폰에다가 이제 이걸 요새 프로그램 만들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딱딱 누르기 아주 간단하게 아이폰에다 하면 된대요. 그런 것도 만든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발달하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 이거 영어 번역을 했는데 검은 콩은 이거 무념이에요. 흰 콩은 유념이라고 했더니 미국 사람이 뭐 그러면 안 되네요. 흑인들이 보면 큰일 나죠. 왜 무념이 왜? 그래요. 고쳤어, 그래. 다크라는 게 좀
뭐 그러니까 뭐라고 불행은 아니잖아요. 다크 또 밝은 콩 뭐 이렇게 또 거쳐버렸다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심히 생각했는데요. 이거 갖고 흑이나 번역해갖고 큰일 났네. 아프리카 다 들어갔네. 그래서 그런데 한 것을 가지고 유년무년 번투를 기비하는 것이요. 우리가 참 이렇게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경계를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살피고 대줘요. 근데 그래갖고 챙겨라.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않는 지경까지 가라.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삭힐 수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챙기는 마음, 그게 주의심이고 유념이고 유념, 주의심, 챙기는 마음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피는 마음, 그 다음에 연구하는 마음, 살피고 연구해서 챙기고 대조하고 주의하고.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갖고 참 묘하게 만들어서 그걸 해서 상식용주의상도 만들었고 교당내항주의상도 만들어서 물색 틈 없이 그 지도를 하게 되는, 우리 마음 공부를 물색 틈 없게 하게 되는, 이대로만 하면 초범일성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정전대로 공부하려면 신심을 해야 돼요. 정전에 신심을 해야 돼요. 딴 거 신심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정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정전 공부하다가 출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우리 저기 지수경도 정전 공부하다가 출가를 하게 된 거지. 옛날에 이제 10년 전이요. 여기 이제 어디가 됐냐면 어떻게 만났냐면 저기 우리 창교원에서요. 어린이 그 캠프를 했어요. 우리 원불교 창교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캠프를 했어요. 근데 고대고가 이제 좀 있었는데 대학 2학년생이라고 하는 애가 쭉 왔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누군데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청년 때 우리 같은 나이도 똑같고 그랬거든요. 그 이화여대 다녔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반갑다. 어디가 선빵 한번 와보라고. 2학년 때인데 그때 얼마나 쫄랑쫄랑 나왔어. 그래서 왔더니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안 빠지고 안 나오더니 참 선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래서 나 저러다가 정우 출신하지. 저러다가 정우 출신하지. 혼자 그랬다니까 자꾸 열심히 나오길래 그랬더니 진짜 정우 출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내가 알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저라도 정우 출신하지 하면 돼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에 열의가 있어야 돼. 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자기 인생이 바뀌고 뭐가 바뀌는 것이지. 그냥 여러 어렴풋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관 이 정정 공부, 유문형 공부 여기에다가 그냥 열을 내가 공부를 해서 하게 되면 된다. 원신형 교무가 막 이 5개를 차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러시아 가더니 이걸 가르치겠다 이거요. 그러면 그 교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유문형을 해갖고 막 가르치면은요. 러시아 교화가 막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아주 그 열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부지런히 공부해서 초범 입성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3대력을 얻고, 3계대권을 얻고, 이렇게 참 부처님의 능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목소리가 내가 아파도 말도 못하겠는데, 그만해야겠습니다.